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곧 출산이 임박한 30대 여성입니다. 임신하고 나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았는데요. 태교를 해도 모자랄 시간에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겪으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힘든 일들은 전부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가, 너 요즘에 TV에서 100세 시대라고 떠들어대는 거 알고 있지? 그럼요. 요즘 다들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머님도 100살까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100살, 내 꿈은 120살까지 사는 거란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동안 아들 키우느라 돈을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내 노후 자금으로 모아놨었어야 하는데 강연히 대학 등록금으로 전부 탕진해버렸지 뭐니. 강현 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 떡이 나오니 밥이 나오니 긴 말할 것 없고 앞으로 매달 100만 원씩 보내도록 해라. 매달 100만 원을요? 그것도 많이 깎아준 거야. 내가 강연히 키우느라 쓴 돈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 이거 다 뽑아내려면 아직 멀었단다. 강현 씨 태어나면서부터 쓴 돈을 전부 다 받으시겠다고요? 왜 곶감니 결혼하기 전에는 강연히 키워줘서 감사하다면서 평생 나한테 효도하겠다고 사탕발림 해대더니 돈 앞에서는 너도 별 수 없구나. 부모가 자식 키우면서 쓴 돈을 자식한테 전부 받아내겠다는 생각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양육하면서 쓴 돈은 부모가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강연이가 내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강연이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았지. 그런데 내 계획을 네가 다 망친 거야. 제가요? 우리 강연이가 어떤 아들이었는지, 아니, 결혼도 안 하고 평생 엄마랑 산다고 했던 애야. 그런데 너 만나고 귀신에 홀린 것처럼 미쳐버려서는 지 엄마도 버리고 너랑 결혼하겠다고 박박 우기니 뭐니. 내가 속이 아주 썩어 문드러졌단다. 그래서 나도 생각을 고쳐 먹었어. 내 노후 계획이자 돈 줄인 우리 강연이를 네가 빼앗아 갔으니 돈이라도 받아야겠어. 자식을 돈줄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강현 씨 키우면서 들어간 기저귀값, 분유값까지 받아내시겠다는 건 너무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강연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줄 아니? 내가 돈 쓰고 체력 써서 이만큼 키워놓은 거란다. 내 노력 보상하기 싫으면 이혼하던가. 네가 나 싫어서 뛰쳐나간다고 해도 나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거든. 저희 결혼식 올린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이혼이라뇨. 무슨 막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우리 강현이랑 이혼하기는 싫다. 이 말이구나. 그럼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 그 정도만 받는 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 해.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어머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좋은 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동안 아들을 노후자금이라고 생각했고 저희 결혼으로 인해 자신의 노후자금이 빼앗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시어머니가 달리 보이더군요. 아빠도 나 키우면서 쓴 돈 돌려받고 싶으세요? 무슨 소리야? 그걸 너한테 왜 받아? 아빠는 아직도 너한테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걸. 에이, 아빠도 참.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께서 강현 씨 키우면서 쓴 돈들 돌려받고 싶다고 하셔서요.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 서방도 알고 있어? 자세히는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어머니가 본인한테 쓴 돈 돌려받고 싶다고 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대학 등록금을 돌려받고 싶은 거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태어난 시점부터 강현 씨 앞으로 들어간 분유값, 기저귀값부터 전부 다 돌려달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죠. 그거 참 독특하구나.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일단은 드리려고요. 결혼 초기라서 크게 갈등 만들고 싶지도 않고요. 아직 아이가 없으니까 쓸 돈이 많지 않아서 여유가 조금 있거든요. 설마 그 용돈을 평생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건 모르는 법이지. 사람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법이거든. 너무 힘들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니까. 걱정 마세요. 아빠 딸이 그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막상 큰 소리는 쳤지만 저도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장 월 100만 원 드리는 건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걸 평생 드린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렇지만 자식 앞으로 들어간 돈 때문에 자신의 노후가 위태롭다는 어머님의 말씀이 아예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어서 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나 오늘 우리 엄마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 우리 엄마지만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오늘 어머님이랑 한의원 다녀온다고 했잖아. 거기서 무슨 일이라도 있었던 거야? 도착해서 봤더니 한의원이 아니라 남성 정관수술 해주는 병원이었어. 나보고 정관수술 받으라는 거 있지. 이미 예약까지 다 해놨다고. 뭐라고? 어머님이 왜 자기한테 그런 수술을 시키려는 거야? 우리 아직 아이도 없는데 그런 수술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딩크족도 아니고 아이 2명 낳아서 알콩달콩 사는 게 꿈이었는데 도대체 어머님은 무슨 생각이신 거야? 너무 기가 막혀서 일단 병원은 뛰쳐나왔고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냐고 따져 물었는데 엄마 하는 말이 가관이야. 우리 아이 생기면 본인한테 주는 용돈 줄어들까봐 그랬대잖아. 자기 나 몰래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리고 있었어. 그게 어머님이 결혼하자마자 월 100만 원씩 용돈으로 달라고 하셨거든. 달라고 하는 이유가 아주 터무니없지는 않아서 자기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버렸네. 미안해. 자기가 뭐가 미안해. 다른 걸 숨긴 것도 아니고 우리 엄마한테 주는 용돈이었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난리가 났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속상해. 용돈 금액 줄어들까봐 정관수술까지 강요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냥 용돈 끊자. 우리 엄마한테 용돈 줄 필요 없어. 자기한테 그동안 얘기는 못했지만 어머님이 용돈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거든. 그게 뭔데? 자기 키우느라 어머님 본인 노후 자금을 모으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동안 양육에 쓰인 비용, 학비 등을 모두 돌려받고 싶으시대. 나도 말이 안 된다고는 생각했는데 100세 시대에 노후 자금 없이 살아간다는 게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어. 엄마가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 나 때문에 노후 자금을 못 보았다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네. 우리 엄마가 노후 자금 못 모은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고 거지 같은 남자친구들 때문이야. 나 남자친구? 나 초등학교 다닐 때 아빠랑 이혼한 후로 우리 엄마 남자친구 끊임없이 사귀었거든. 이미 이혼한 상태였으니까 남자를 만나든 재혼을 하든 나는 정말 다 괜찮았어. 근데 문제는 우리 집 돈을 다 가져다 바쳤다는 사실이었지. 아빠가 보내주는 양육비를 그 남자들한테 갖다 바친 것도 모자라서 옆집 아줌마가 나 입으라고 사준 새 옷까지 훔쳐다가 엄마 남자친구한테 가져다 준 거 있지. 덕분에 수학여행 때 나 혼자만 교복 입고 갔었어. 그럼 나한테 한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거야? 어머님 말씀으로는 자기 앞으로 들어간 돈뿐만 아니라 자기 키우느라 들어간 자신의 희생, 노력 같은 것도 전부 보상받고 싶다고 하셨거든. 희생? 하기야 했지. 내가 아니라 남자친구들한테. 내가 엄마 먹으라고 싸둔 도시락까지 남자들한테 갖다 바쳤으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긴 말 할 것도 없어. 그 용돈 당장 끊어. 알았어. 끊기는 할 건데 그 시점은 내가 알아서 정할게. 정말로 내가 임신하고 용돈을 끊겠다고 하면 어머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나도 이제 궁금해졌거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저희 아빠가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채연아, 엄마가 되는 걸 정말 축하한다. 네가 엄마 없이 자라서 그 부분이 항상 미안했어. 그런데 그렇게 어렸던 네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엄마가 된다니 아빠는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무슨 소리세요? 우리 아기 태어나는 것도 보고 오래오래 사셔야죠. 그래. 우리 손주한테 정말 든든한 외할아버지가 되어주고 싶구나. 그래서 말인데 아빠가 가지고 있는 건물 말이야. 손주 태어나면 증여해 주려고 해. 아빠,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빠가 어렵게 일해서 산 건물이잖아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주는 게 뭐가 아깝니? 손주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네가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아빠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선물이야. 아빠, 고마워요. 아참.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는 용돈은 아직도 계속 드리고 있니? 네? 아, 네. 아직은 드리고 있어요. 아이 생기고 나면 여기저기 돈 들어갈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용돈 드리기 힘들 텐데 아빠가 주는 건물로 시어머니 용돈 해결하면 어떻겠니? 어떻게요? 건물 1층에 카페하기 좋은 자리 있잖니. 그 자리를 시어머니에게 드리고 너네는 용돈 부담에서 해방되면 좋겠구나. 시어머니가 너희에게 용돈 바라는 이유가 노후자금 때문이라며 거기서 카페 운영하시면 노후자금은 해결될 테니 너희도 좋고 시어머니도 좋은 일이잖아. 말씀은 정말 감사드려요.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의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반응은 역시나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너 임신했다며? 아니,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왜 이렇게 일찍 임신을 하는 거야? 어머님, 저 31살이에요. 그렇게 빠른 나이도 아니라고요. 적당히 40줄에 아이 낳으면 좀 좋아. 요즘에는 딩크족도 유행이라는데 뭐하러 고생스럽게 애를 낳으려고 해? 그거는 어머님이 관여하실 문제는 아니신 것 같네요. 저랑 강현 씨가 결정한 일이고요. 어머님께 아이 봐달라고 부탁 안 드릴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니. 내 용돈 말이다. 설마 아이 생겼다고 용돈을 줄이거나 하지는 않겠지. 그치? 안 그래도 용돈에 대해서 상해 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애도 생기고 그래서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돈을 줄이겠다는 거니? 줄이지는 않고요. 아예 안 드리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너네한테 받는 용돈이 전부야. 그동안 강현이한테 들어간 돈 전부 돌려받지 않으면 나는 알거지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드린 건데 아무래도 아이가 생기니까 저도 힘드네요. 이런 못돼 처먹은 것. 용돈 100만 원씩 못 줄 거면 애 지우거라. 나 죽거든 그때 다시 만들면 되잖니.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40살에도 50살에도 아이 낳을 수 있으니까. 나 죽기 전까지는 아이 없이 살아 제발. 아이를 없애라고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어머님, 방금 하신 그 말 후회하게 해줄게요. 어머나 세상에.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앞으로 건물을 주신다고? 그 건물에서 내 카페까지 열어주신다니. 이제 노후 걱정 없겠구나. 너랑 우리 손주가 아주 복덩이야, 복덩이. 노후 걱정에서 해방되실 뻔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그 기회를 날려버리셨어요. 뭐라고?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아이 지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이 앞으로 증여받을 건물에 대해 어머님이 입김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머님이 그 말씀만 안 하셨어도 가게 열어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아이를 지우라는 건 그냥 던져본 말이란다. 그게 내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가 내가 더 잘 알잖니. 어머님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었어요. 아들한테 쓴 돈 돌려받고 싶어서 용돈 요구하신다고요? 아들한테 쓴 돈 자체가 없다는 거 강현 씨한테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노후자금 없는 거
어머님이 남자친구한테 전부 갖다 바쳐서 그런 거잖아요. 강현이가 너한테 그런 얘기까지 해.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입단속을 단단히 해놔야겠어. 버르장 머리 없는 자식. 더 이상 강현 씨 괴롭히지 마세요. 강현 씨는 어머님한테 빚진 게 없으니 저희가 어머님 노후를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과거를 반성하시면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강현 씨 정관 수술 시키려고 했던 거, 저보고 아이 지우라고 했던 거 전부 선 넘으셨어요. 2번 다시는 어머님께 기회 드리지 않을 테니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가, 채연아, 정말 미안하다. 그게 말이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너네가 아이 낳으면 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거라면서 어떻게든 낙태시키라고 나한테 얘기하지 뭐니.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내가 정말로 미안하다. 그러니 손주 건물에 이 할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네가 힘 좀 써다오. 남자친구 핑계 대지 마세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남자친구한테 모든 걸 뜯기면서 살아오신 건 어머님 본인한테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본인을 되돌아보고 반성하세요. 그 전까지는 어머님 뵙는 일 없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어머님에게 정중하게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해버렸습니다. 남편 역시 어머님이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는 걸 알자마자 크게 분노하면서 이참에 어머님과의 인연을 끊는 것까지 고려해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이 출산을 앞두고 이렇게 속 시끄러운 일이 벌어져서 정말 속상하네요. 그렇지만 시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아이의 탄생을 축복해주고 제 편을 들어줘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남편과 함께 딸 하나를 기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 의사 남편과 결혼하면서 예단비 500만 원을 했다며 난리법석을 부리던 시모에게 참다 못해 심한 욕을 한 일이 있었어요. 사람을 도구 취급하면서 돈으로만 보는 못된 시모에게 크게 한 방 먹였었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자기야, 한국 생활 너무 힘들지 않아? 나 정말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을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야. 설마 또 어머님이 힘들게 해서 그래? 미안, 내가 자꾸 징징거리고 귀찮게 해서. 나는 정말 왜 이렇게 한심한지 모르겠다. 엄마 말에 안 휘둘리고 싶은데 맨날 신경 쓰이고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 본인 배 아파 낳아 기른 자식도 아닌데 대체 왜 그렇게까지 참견이시래? 그리고 오빠도 충분히 부모님 기대에 부응할 만큼 했잖아. 우리 엄마가 맨날 매질하면서 공부하라 잔소리했으면 난 벌써 골백 번은 가출했을 거야. 근데 안 비뚤어지고 의대 갔으면 그걸로 자식돌이 다 한 거 아니냐고. 아빠는 나 좀 내버려두라고 하는데 엄마가 자꾸 나 힘들게 하네. 엄마가 꼬박꼬박 무난 인사 드리라고 하고 인사 안 하면 바로 학교 찾아온대. 이게 진짜 다 뭔가 싶다. 그냥 의사고 뭐고 다 때려칠까봐. 오빠 적성에 안 맞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래도 오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안. 자꾸 내가 네 기둥이 되어줘야 하는데 짐만 되네. 짐은 오히려 어머니 쪽이시지. 의대 들어가서 한창 공부해야 할 아들한테 과외하라고 하고 돈 받아내고 그러면서 성적은 상위권 찍어야 하고. 진짜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신다. 만약 자기가 안 도와줬으면 절대 불가능했을 거야. 정말 고마워. 자꾸 오빠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 것도 금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머님처럼 계산하고 그런 사람 아니라고 했잖아. 오빠가 나한테 받은 사랑 안 돌려줘도 되니까 오빠가 그냥 기뻐하는 모습만 보여줘. 저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의대에 진학 중으로 저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마무시한 공부량을 감당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을 너무 힘들어했었던 남편은 저의 가게에서 일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남자친구가 되었는데요. 엄마와 아빠가 의대 인근에 자리한 아주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넉넉했던 저는 생활비를 비롯해 학비, 월세 등 당시에 남편을 많이 지원해 주었답니다. 하지만 제 남자친구는 멀쩡한 허우대와 달리 멘탈이 두부 같은 사람이었고 그 원인은 바로 남편의 엄마가 하는 지속적인 잔소리에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보내준 학비 잘 받았는데
나 그냥 이대로 엄마랑 연 끊고 살아버릴까봐.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님이 또 오빠한테 뭐라고 잔소리했어? 엄마 성격이 개떡 같아서 아빠랑 이혼하니 많이 다툼 중인 거 내가 말했었지. 근데 엄마가 나 의대 간 거 지분이 전부 자기 거라면서 전 재산 내놓으랜다. 그래서 아빠는 뭔 개소리냐고 하고 있고 양가 친척들이며 모여서 나 때문에 아주 난리래. 오빠, 그게 왜 오빠 때문이야? 부모님이 뭐라고 하시고 어떻게 싸우든지 간에 오빠는 잘못 하나도 없어. 여러 번 말하지만 오빠는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안 휘둘릴 정도로 단단한 사람 되는 것만 신경 쓰면 돼. 모르겠어.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까지 나 죄다 핍박하는 느낌이야. 아버지는 나한테 좋은 사람이지만 엄마 버리고 새엄마랑 바람난 사람이라서 거리감 느껴지고 엄마는 나 무슨 돈줄로만 보는 사람이라서 힘들어. 그런데 가족들은 죄다 나만 바라보고 있어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난 그냥 강한 사람이어야만 해. 이런 얘기 들으면 남들은 의대 다니고 있고 출세 보장된 거 아니냐면서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알지. 밤새서 근무하고 내주지도 않는 월세 내랴. 그러고 무난 인사 드리러 가랴. 이건 내가 봐도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싶어. 왜 어머님은 오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게 본인 덕이라 생각하시지? 그게 나는 제일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어릴 때 공부하다가 머리 식히고 싶으면 게임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엄마가 내 게임기 박살내고 아예 그런 쪽으로는 뇌를 안 쓰게 했다면서 자랑스러워하더라. 내가 만화책으로 된 역사서적 읽고 있으니까 죄다 찢어발기고 말하는 사람 뇌 썩게 만든다고 했던 사람이야. 솔직히 엄마가 나 공부 도와준 게 아니라 방해만 했다고 봐도 무방하지. 오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가정 형편 쪼달린다면서 우유 배달일 같은 거 알아보게 했다며? 그렇게 하셔놓고는 오빠 의대 간 거 본인 지분 주장하시는 거야? 무슨 두뇌 활성화되는 비법 주스라면서 멸치랑 김치랑 우유 갈아서 몇 달간 억지로 먹인 것도 내가 말했지. 그거 먹고 내가 맨날 아침에 배앓이하고 토했는데도 안 먹으면 회초리 들고 때리기까지 했다고. 알지. 오빠 많이 시달린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나도 한심한 게 엄마 보기만 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이제 내 인생 알아서 할 거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입 밖에 나오질 않아. 엄마 앞에만 서면 무슨 뱀 앞에 놓인 개구리 된 것처럼 막 말문 막히고 웃는 거밖에 못하겠어. 이런 인간이 의사하겠다고 공부하는 것도 웃기지 않냐? 그런 아픔까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이나 힘든 거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의사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오빠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또 힘들 때면 나한테 기대면 되는 거잖아. 힘내. 그리고 어머님이 만약에 카톡하면 나한테도 나중에 보여주고. 잔소리하는 거 보면서 내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오빠 변호하는 말들 다 들려줄게. 고마워. 진짜 난 자기밖에 없어. 당시에 남편에게 매일같이 보내지던 어머님의 카톡은 참 가관이었습니다. 막말의 생색에 강요의 잔소리에 하나만 포함이 되어 있어도 스트레스 받을 만한 내용을 참 알차게도 담아서 남편을 힘들게 했었죠. 남편이 보여줬던 카톡 중 하나는 이러했습니다. 아들, 이번 달 용돈 내가 40만 원 붙이라고 한 거 어떻게 됐니? 너 의사 되면 사람들 치료하면서 돈도 벌게 될 텐데 신뢰가 가장 중요한 거 모르니? 의대 간 거 엄마한테 감사한다면서 용돈 매달 붙이라고 한 거 그게 내가 강요했던 거냐? 이 자식아, 엄마가 계모라서 무시하는 거냐? 대답해라. 엄마 지금 병원 실려가기 일보 직전이다. 죄송해요. 엄마, 붙이려고 하던 돈이 있었는데 교재 사고 단권화 한다고 재본소에 맡기느라 모자라게 됐어요. 또 시험 기간까지 겹치니 단기로 알아볼 만한 일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이런 사소한 약속도 못 지키는 놈이 무슨 사내구실을 하겠다고. 너 자취에서도 꼬박꼬박 문안 인사 드리고 알바도 하면서 공부 알아서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집 나가게 했었던 거잖아, 이 자식아. 근데 자취한 지 2년도 안 돼서 엄마를 이렇게 실망시키냐? 너 이럴 거면 집에 당장 들어오거라. 매달 나가는 반값만 절약해도 너 개원할 때
건물을 차리겠다. 솔직히 말해서 공부량이 정말 장난 아니라서 너무 힘들어요. 대출도 알아볼 테니까 정 필요하면 그걸로 드릴게요. 대출은 무슨 대출? 너 그렇게 빚지는 거 버릇들이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어릴 때부터 게임한다. 만화책 본다. 뇌가 아주 자극에 절여 있더니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거 봐라. 그렇게 노력 없이 번 돈 나중에 다 꼬라먹고 노숙자 신세 돼야 정신 차릴래. 이 멍청한 자식아. 바보 같은 소리 그만하고 네가 하겠다는 거 못 지켰으면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말만 하라고. 네, 엄마. 그렇게 할게요. 엄마가 대학을 안 나와서 그렇지 작심했으면 하버드 의대도 갔을 사람이다. 너는 나 같은 엄마 만나서 의대 간 줄이나 알고 평생 엄마 모시고 살아야 해. 알아. 알죠. 알아들었으니까 저 이제 공부하러 가봐도 될까요? 저번에도 카톡으로 2시간이나 대화했더니 잠잘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서요. 너 황급히 말 돌리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수상하구나. 네 이름으로 된 통장들 죄다 사진 찍고 통장 내역까지 보이게 해서 나한테 보내거라. 대출 있나 아닌가, 어디에 헛돈 쓴 거 아닌가 확인해 봐야겠으니까. 그리고 나간 돈 어디에 썼으면 왜 썼는지까지 가계부 만들어서 보내. 알겠어, 이 자식아. 제게 의대 간 아들이 있으면 자랑스러워서라도 잘해줄 텐데 거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수준으로 괴롭히는 모습에 정말 어이가 없었죠. 언뜻 열등감 같은 것도 비치기도 하고 남자친구를 위한다기에는 일부러 괴롭히고 공부를 방해하는 게 목적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어요. 당시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으니 남편의 멘탈을 제가 잘 케어하는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냥 연을 끊고 살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었지만 거의 세뇌를 당하다시피 시달려온 남편으로선 그것 역시도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길 몇 년 뒤 남편은 의대를 졸업하게 되었고 의사시험 또한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에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자기야, 나 중요한 결심을 하나 했는데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게 뭔데? 뭐든지 말만 해봐. 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들어주지. 이제 인턴으로 지내면서 많이 바쁠 텐데 뭐 여행이라도 가자는 건가? 양가 부모님한테 결혼하겠다고 말하기 전이니까 신혼여행 예행으로 그런 것도 재미있겠다. 나 사실 의사에서 다른 쪽으로 진로 틀어버릴까 해. 엥? 기껏 국시 붙어놓고 왜 관두려는 거야? 혹시 무슨 병이라도 생겼어? 엄마가 나 공부하라고 맨날 매질하고 흥미 잃게 하려고 아득바득 애쓸 때 한 생각이 있었거든. 내가 어떻게든 가장 성공한 다음에 추락해줘야겠다. 그래야 본인이 잘못한 거 뉘우치고 반성하려나 싶어서. 아, 일종의 복수심 같은 거구나. 오빠 귀엽네. 자기야, 나 지금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엄마한테는 이렇게 해도 정신 차릴까 말까라고. 내가 그런 사람들 심리를 100%야 모르겠지만 그런다고 반성할 사람은 절대 아닐걸? 그간 카톡 오빠한테 보내던 거 내가 쭉 보고 프로파일링 해봤잖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어차피 관둘애였고 노답인 애였는데 자기 훈육 때문에 의대 정도는 갔다. 생각할 것 같은데?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엄마한테 너무너무 복수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왜 그런 복수를 자꾸 오빠가 다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내가 전에도 말했지. 성공해서 오빠가 단단한 사람 되는 게 최고의 복수라고. 성공한 모습 오래오래 보여주면서 스스로 뉘우치게 하는 게 베스트. 스스로 못 뉘우치고 있으면 그냥 그런 못난 사람인 채로 살게 하는 게 2순위 정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빠가 의사일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힘들다거나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착하고 말을 이쁘게 해? 잘하는 사람한테 말 못되게 할 필요 뭐 있어. 아니, 그래도 사람이 착해도 너무 착하니까 장모님 닮아서 그런가? 뭐래, 우리 아직 결혼 안 했거든? 장모님 소리 아직 이른 거 알지? 엄마 아빠가 또 오빠 반대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이뻐하셨거든.
이제 의사 사위 됐는데 더 이뻐하시겠지. 그럼 의사하는 건 계속 하겠다는 얘기네? 포기 안 하고? 당연하지.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한 건데 누구 좋으라고 포기해. 남자친구는 자신이 성실히 공부하고 무사히 졸업해 시험 또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의 덕분이라 말했었습니다. 종종 징징거리는 말을 하거나 우울해하는 경향이 있기는 해도 받은 만큼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라 저 역시 아낌없이 남자친구에게 많은 것을 베풀 수 있었죠. 서로를 바라오며 키운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저희는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 부모님에게 이를 알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견례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의외로 결혼에 대해 회의적인 쪽은 저희 엄마였습니다. 미니야, 이번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 싶다. 박 여사님 이유를 들어보고 결제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이유가 뭐죠? 농담이 아니야. 이거사, 내 시모 될 사람이 너무 싸해서 그래. 아, 시어머니. 괜찮아. 어차피 분가해서 살기로 했어. 나랑 남편이 대학가에서 큰 가게 하는 거 알고는 눈 휘둥그레졌다가 나 초졸이라고 하니까 떫은 표정 짓다가 아주 사람 반응은 투명한데 어쩜 그렇게 속물적인가 싶더라니까. 자식은 부모 닮는다고 하니 사위 될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 영 걱정이네. 엄마, 나 주용 씨 몇 년 동안 지켜봐왔고 그럴 사람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어. 애초에 시어머니 되실 분 시아버지랑도 사이 안 좋아서 얼마 전까지 이혼하니 많이 할 정도로 성격 안 좋은 사람이긴 한데 남편 계속 학대해왔던 계모라서 닮은 구성 요만큼도 없으니 걱정 말어. 자식은 부모 닮는다는 말에 발례를 보여줄게. 그런 거라면 조금은 안심이다만 시모 성격이 걱정이 된다. 아이 참, 박 여사님 걱정도 참 많으셔. 내 성격 알잖아. 아빠랑 박 여사 반반씩 닮은 거. 착하고 친절한 사람한테 내가 얼마나 사근사근하게 돼? 아닌 사람한테는 너 죽자고 달려들잖니. 아무리 그래도 시모인데 조심해야 한다. 수틀린다고 막말하고 그러지 말고 뭐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지만. 딸이 막말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거니 생각해주면 돼. 엄마 나 믿지? 몰라. 이거사. 그렇게 오랫동안 연애해놓고 몰래 숨겨놓고선 믿어달란 말이 나오니? 원래 보물일수록 감출하잖아. 미안. 근데 내 예비 시모 다른 아들은 상견례 자리 참여 일부러 안 했대니? 보통은 다 같이 이럴 때 보고 그러던데. 다른 아들이라니 무슨 말하는 거야 엄마? 너도 기억나잖아. 예전에 그 식당에 다리 불편해서 절뚝거리던 아들이랑 어떻게든 2층 올라가서 좋은 자리에서 먹겠다고 했던 아줌마. 처음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화장 좀 진하게 하기는 했어도 목소리며 표정까지 보니까 딱 그 여자 맞더라. 뭐? 설마 그 진상 아줌마 말하는 거야? 밥 다 먹고 머리칼 하나 나왔다고 환불했었던 아들 창피해하면서 엄마 나가자 하는데도 오히려 돈 받아갔던 그 진상 아줌마. 그거 말하는 거 맞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 난 너가 별말 안 하길래 알고도 모른 척 하는 줄 알았다. 그럼 설마 우리 가게 듣고 놀란 게 어쩌면 자기가 방문했었던 진상인 거 들켰을까봐 그런 걸 수도 있겠네? 그야 모를 일이지. 난 뭐 그런 사람 속내는 알고 싶지도 않다. 상견례 때 엄마와 아빠의 큰 가게를 한다는 얘기에 놀랐던 예비시모. 그런 예비시모에게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금시초문인 일이었죠. 하지만 기억의 여자와 대조를 해보면 해볼수록 동일인물이라는 것은 너무 확실했기 때문에 무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물어보니 자신도 최근에 알게 된 일이라며 진실을 얘기해줬습니다. 나도 자기랑 결혼한다고 말한 뒤에야 들은 얘기인데 엄마가 아빠랑 재혼하기 전에 가졌었던 아들이 있더라고. 축구하는 형인데 3부, 4부 리그에서 전전하고 있어서 돈은 전혀 못 번다나 봐. 아, 그럼 그때 다리 절뚝거렸던 게 다쳐서 그랬던 건가 보네. 잠깐, 그럼 지금 나이가 30살 정도 됐을 텐데
아직도 그럼 어머님한테 돈 받아 쓴다는 거야?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한다는데 나야 모르지. 직접 얘기 나눈 적도 없거든.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하도 비밀 지키라 신신당부를 한 데다가 나도 별로 안 중요하다 생각했거든. 생각이 짧았다. 미안해. 오빠가 미안할 게 뭐 있어. 미안해야 할 건 도리어 어머님이지. 엄마가 진상짓 많이 했다며? 자기한테 들었던 그 진상모자가 엄마 얘기일 줄은 몰랐네. 아니, 그게 아니라 오빠 의대 가고 사람 바르고 착한데도 왜 그렇게 못 살게 했는지 알겠다고. 축구로 성공 못한 친아들이랑 비교하면서 자격지심 느꼈던 거야, 틀림없이. 그랬다면 차라리 내 마음엔 위안이 되겠다. 난 엄마가 무슨 이해할 수 없는 괴물 같은 사람인 줄 알았거든. 그 형이라는 사람도 매일 무난 인사 오고 그랬었던 거야? 아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지. 애시당초 그랬다면 내가 알았을 거고. 그냥 나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는 때에 일부러 노려서 말했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 거봐, 틀림없다니까. 괜히 당신한테 못난 친자식 보이려니 창피해서 이럴 때 은근슬쩍 그냥 밝힌 거. 됐어. 이제 엄마라는 사람 신경 안 쓰고 살려고. 자기 말 맞다나 너무 미워하지 않으면서 안 휘둘리고 그냥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싶어. 오빠 많이 발전했는데? 멋있다? 더 멋있게 하려면 사실 너가 나한테 대준 학비며 뭐 이런 거 싹 다 갚아야 하는데. 아님 너 예단이라도 좀 비용 아낄래? 어차피 우리 작은 곳에서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비용도 얼추 맞을 것 같고. 나 도와준다고 너 적금 깨기도 하고 이래저래 돈 많이 썼잖아. 저는 그간 뒷바라지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배려를 받아 예단 금액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식이며 신혼집 장만이며 관련된 비용 상당을 부모님께서 상당히 도움 주신 상황인지라 이걸 낮춘다고 그리 문제될 것도 없겠다 싶었죠. 하지만 시모될 사람의 생각은 달랐던 것인지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야, 이 미친년아, 너 예단 500이라고 했니? 우리 의사 아들 데려가는 주제에 꼴랑 예단비 500이 말이나 되는 소리야. 지금 미친년이라고 하셨어요? 얘기도 안 들어보시고 다짜고짜 막말을 하시니 좀 황당하네요. 미친년을 그런 미친년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겠니? 애미가 초졸이라고 했을 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다. 부모 교육 잘못 받아서 니년도 개념이 없는 거니? 아줌마, 예단비 500이면 절이나 하고 받아. 사정 알면 나한테 감사합니다. 아주 싹싹 빌게 될걸? 뭐 시모될 사람한테 아줌마. 이 미친년이 실성했나? 결혼식 당장 파토를 내야 정신을 차릴 년이구나. 그러는 아줌마는 의사 아들이랑 인연 끊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래? 댁이 이제까지 주용씨 괴롭게 해오고 공부 오히려 못하게 하려고 방해한 거 다 알고 있거든. 의사 아들 덕 보고 싶으면 예단비 가지고 헛짓거리 더 이상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착하게 맘먹어 아줌마. 아이고, 이 정신 나간 년 좀 봐라. 하다. 이제 아들이랑 내 사이도 음해를 하는구나.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 년아. 당신 잘난 아들이랑 비교하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못 참겠지? 막 아무한테나 시비 걸고 싶고 화내고 싶은데 원망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고? 근데 그거 알아야 해. 주용씨, 당신이랑 연 끊고 의사 관두고 인생 막 살고 싶어 하던 사람이야. 다 당신이 준 상처 때문이라고. 이 미친 아줌마야. 너 인생 망가지고 싶어서 아주 작정을 했구나. 정말 죽어야 정신을 차리지 이 년이. 의대 다니는 사람한테 무난 인사? 학비를 알바며 과외로 버는 사람한테 용돈까지 붙이라고? 주용씨가 착해서 이거 아버님한테 말 안 했는데 내가 다 털어놔 볼까? 과연 누구 인생이 망가질까? 곧 의사 남편 둘 큰 식당 딸? 아님 축구한다고 돈도 못 버는 무능한 백수 아들 둔 늙은 아줌마? 이 미친년이 나 니 시모다. 어디 가짜는 걸로 협박질이냐. 까불지 말고 처신이나 잘해 아줌마. 참고로 이거 양가 집안에 까발려져도 난 전혀 타격 없으니까 알아서 하고. 남편을 대신해 시원하게 욕설과 비난을 날려주고 나니 아주 속이 후련했습니다. 시모될 사람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절 어떻게든 엿먹이겠다고 양가의 일을 알렸죠.
그러다 아버님에게는 이혼을 당하게 되고 남편에게는 자신을 책임지라면서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군요. 오랫동안 정신 나간 계모 엄마에 시달려온 남편으로서도 더 참을 이유가 없어 연락을 차단하고 아예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야 예비 시모는 정신을 차리고 남편이나 절 찾아와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폐악질이 있으니 용서를 해줄 턱이 있나요? 가끔 돈이 궁할 때면 아쉬운 소리를 해왔었는데 그럴 때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더니 언젠가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는데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고 보니 세월 참 빠르다 싶네요. 본인의 열등감을 해소하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남편을 괴롭혀왔던 그 여자를 앞으로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연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그저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일 거라 치부했던 것이 얼마 전인데요. 대학교 시절부터 오랜 세월 짝사랑하던 아내와 결혼을 했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울고 불며 매달림에도 이혼하겠다는 결정을 해야만 했었던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보려 합니다. 당신 결혼 3주년 있지 않았지? 나 올해도 기대하고 있는다. 당연하지.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잖아. 약속했던 대로 남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니까 믿어줘. 우리도 이제 벌써 3년이나 됐어. 3년이면 뭐? 나 불안 많은 사람인 거 알잖아. 아마 남은 평생 당신 의심하면서 살걸? 이 남자가 나 버리진 않을까? 바람피지는 않을까? 에이, 난 안 그런다니까. 당신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인데. 알잖아. 나 당신 5년 넘게 짝사랑해왔던 거. 당신도 이제 30대야. 그런 얘기하면서 어떻게 안 창피하지? 사랑하면 저절로 다 돼. 당신은 안 그래? 난 뭐 딱히. 하여튼 기대하고 있을게. 영철스 뭐하냐? 나 또 질문 있어서 물어보러 왔다. 또 가을이 결혼 기념일 다가왔냐? 이건 뭐 매년 지겹지도 않고 찾아와. 아직도 난 신혼 같은 기분인데 악담을 해라 아주. 그래서 도와줄 거라고 말 거라고? 이제 니네 부부 일은 니들이 알아서 하지 그러냐? 입학 때부터 쭉 붙어 다닌 걸로 부족하냐? 나도 결혼했고 개인 생활이 있는 사람이야 임마. 그래도 가을이 취향은 너가 잘 알잖아. 나중에 정은씨 생일 선물 내가 잘 챙길게 짜시가. 친구 영철은 저와 아내의 대학 동기로 입학 날 때부터 쭉 친했었습니다. 직구밖에 못 던지는 저와 달리 여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외모나 화술이나 센스 뭐 하나 제가 따라잡을 수 없는 녀석이었죠. 아내가 그런 영철이를 좋아하지 않을까, 선남선녀인 두 사람이 사귀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정작 선택을 받은 것은 저였습니다. 아내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전조도 없이 제게 고백을 해왔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결혼 기념일 선물 센스 있더라. 향수의 장미는 누구 아이디어야? 설마 이번에도 영철이? 영철이 센스를 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 내 아이디어라는 거 잊지 말기. 매번 내 선물 이렇게 챙겨줘서 고맙네. 나중에 부부 동반으로 한번 보자고 해봐. 당신이 말하지 그래. 영철이도 당신이 연락하면 좋아할 텐데. 결혼한 여자가 유부남한테 연락하면 오해받아. 당신이 연락해서 나오라고 해. 부부 동반으로 산에서 고기나 구워 먹고 꽃구경이나 하다가 오자. 캠핑장 같은 데 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내가 캠핑 장비 샀는데 써먹을 데가 안 그래도 없어서 고민이었거든. 내가 당신한테 또 헛돈 쓴 거냐고 뭐라 한 거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캠핑장 가서 고기 구워 먹자. 고기는 구워 먹을 건데 가서 또 오버하면 안 된다? 그게 무슨 말이야, 오바라니? 어제야 기념일이니까 당신이랑 오랜만에 신혼 때처럼 시간 보낸 거고. 나는 원래 부부끼리 스킨십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거 알잖아. 근데 또 캠핑장 갔다고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고. 에이, 나 당신이 힘들다고 하고 싫어하는 거 억지로 하는 사람 아닌 거 알잖아. 그런 걱정 내려놓으시고 캠핑장에는 몸만 가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했다고 또 서운해하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부부 사이에는 꼭 육체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유대감 그런 것도 중요한 거니까. 좋지. 정서적 유대감. 좋지. 좋아. 나도 당신 사랑하고 당신도 나 사랑하잖아. 그거면 된 거지.
계속 당신이 나 사랑한다는 거 잊지 않게 해줘. 혼자 바깥 일하는 건 알겠는데 설거지나 청소같이 힘쓰는 건 당신이 하기로 했으면 좀 더 철저하게 해주고. 결혼 후 신혼날 밤을 제외하면 아내가 저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한 걸까 의심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아내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기에 계속 헌신했었고, 아내 또한 차차 제게 더 신뢰를 주고 애정을 보이는 나날들이 늘어갔습니다. 결혼 4년차가 지나고부터는 꼭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스킨십을 하게 되었고, 부부로서의 시간 또한 자주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루하루가 행복하고 회사에서도 승진을 하는 등 좋은 일만 이어지고 있던 터라 아내에게는 언젠가 좋은 선물을 하고 싶었어요. 어이 의사 친구, 정관 수술 그거 하면 나중에 다시 풀 수도 있고 그러지? 왜? 재수 씨가 정관 수술하라고 그러디? 집사람이 그 말을 하지는 않았는데 애 가지게 될까봐 걱정은 많이 하더라고. 몸이 안 좋아서 애초부터 애 안 낳기로 합의하고 결혼한 거기도 했어서 정관 수술 알아보는 거야. 숨기고 있다가 결혼 5주년 선물에 보너스로다가 정관 수술한 남편 소식도 짠 전하면 감동받지 않을까? 5년인데도 아주 신혼이시구만. 하고 나면 한동안은 좀 아플 거다. 야, 마취 없이 수술해도 돼. 뭔 겁을 주고 그러냐? 비뇨기과를 운영하는 의사 친구에게 부탁해 아내 몰래 수술을 하려던져. 회사 일이 바빠서 미루다 보니 어느샌가 시간이 훌쩍 흘러 5주년 결혼 기념일이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게 되자 이거 큰일 났다 싶어 부랴부랴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야, 너 수술 안 받아도 되겠는데? 수술 안 받아도 된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애 가지면 집사람이 싫어한다니까. 검사해보니까 너 무정자증이야. 무정자증? 그럼 내가 고자라는 말이야? 아니, 고자랑은 다른 건데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임신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나중에 애 가지고 싶다고 해도 못 가지는 거야? 집사람이 갑자기 애 낳고 싶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 다행히도 폐쇄성 무정자증이라서 정자 자체는 정상적으로 있어. 단지 그게 막혀서 전달이 안 돼서 무정자증인 거라. 시험관 같은 걸로 하면 애 낳을 수는 있을 거다. 자세한 건 산부인과에서 상담 받아보고 재수 씨한테는 미리 말해둘 수 있을 때 말하고. 한창 아내가 마음을 열고 저에 대해 애정이 쌓이는 것이 느껴지고 있던 시기이기에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자녀 계획이 없던 아내이기에 나쁜 일은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아내로부터 저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사랑하는 남편. 요즘 따라 별거 안 해도 막 당신 떠오르고 빨리 보고 싶고 그런 거 알지? 알지. 근데 나 당신한테 말할 거 있는데. 그보다 내가 말하는 것부터 먼저 들어줘. 나 예전에 멋대로 고집 부렸었고 당신이 들어줘서 고마웠었던 일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한번 맞춰볼래? 뭐? 치약 짤 때 끝부분부터 짜지 말고 그냥 중간부터 짜라고 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습관 고친다고 많이 힘들긴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센 건데. 나 탕수육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당신이 멋대로 부어 먹는 거? 이제 보니까 우리 남편 나한테 불만이 많았나 보다. 언제는 부먹이 더 땡기고 신세계를 알려줘서 고맙다며.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당신이 고마웠었던 일이라길래. 뭔데 빨리 말해줘. 난 상상도 안 간다. 듣고 놀라지 마. 아니, 제대로 놀랄 준비해? 우리 사랑의 결실이야. 뭐야, 이거 초음파 사진이네? 이게 뭐길래? 와, 이 와중에도 당신이란 사람 진짜 센스 없다. 당연히 뭐겠어. 우리 사랑의 결실이라고 힌트까지 줬는데. 나 아이 생겼어. 당신 자식이라고. 와, 진짜? 대박. 내 아이가 생겼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당신도 놀랄 줄 알았어. 근데 표정 못 보는 게 아쉽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당신 얼굴 보면서 말하는 건데 후회되네. 아니야 뭘. 충분히 놀랐고 지금 심장이 막 내려앉을 것 같고 그래. 뭘 또 오바하고 그래. 참, 당신이 하겠다는 얘기는 뭐야? 뭐 그냥 당신 사랑한다고. 앞으로도 행복하면 좋겠다고. 사람 참 싱겁긴. 오늘 빨리 들어와. 비싸고 맛있는 거 잔뜩 먹자. 우리 애가 배가 많이 고프대.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아내에게는 기뻐 놀란 척을 했지만 마음이 도통 진정이 되질 않더군요.
의사 친구에게는 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지 못하고 무정자증이라면 임신이 될 확률이 없는 것이 확실하냐 질문을 했죠. 그러자 저는 무정자증이 확실하며 자연 임신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아내는 누구의 아이를 임신한 것일까? 그게 내 아이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데 만에 하나라도 내 아이일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말하지 않는 게 맞을까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구 영철이에게 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얘기 들으니까 심각한 것 같네. 내가 조만간 가을이랑 따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볼게. 만나서 뭐라고 하려고? 괜히 의심받는 거 아냐? 나 알잖아. 이런 거 전문인 거.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까 나만 믿고 있어. 무정자증인 것도 말할 거냐? 그거 말하게 될 일 없겠지만 만약 하게 되면 너한테 먼저 얘기할게. 조만간 가을씨 부를 테니까 같이 가자고 하면 넌 눈치껏 빠지고. 괜히 다그치거나 화내거나 하지 마. 무정자증도 임신 확률 있다고 하니까 그냥 떠보기만 하는 정도로. 알겠지? 더 들었다가는 짜증날 것 같으니까 적당히 해 임마.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하는 거야. 야, 지금 심란한 건 나야. 너가 왜 짜증이야? 나도 요즘 이래저래 복잡한 일이 있어서 그랬다. 미안. 영철이에게 부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굳은 표정을 한 채 잠시 나갈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에게 맡겨놓기는 했었지만 과연 아내에게 어떻게 말을 할지, 그 과정에서 제 무정자증 얘기가 드러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자며 안경이며 마스크며 이래저래 쓰고 아내를 몰래 따라가 주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대화 내용을 정확히 들을 수는 없었지만 화를 내고 서로 언성을 높였다가 주위의 눈치를 살피는 등 무언가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두 사람이었는데요. 가을이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러 임신한 척한 거라더라. 너가 임신 안 하겠다는 얘기에 그러겠다고 했었던 게 본심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대. 정말이야? 너한테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 내가 너한테 거짓말을 왜 하겠냐? 째건 장난쳤는데 너가 너무 좋아하니까 걱정 많이 하는 것 같더라. 혹시나 사실 털어놓더라도 너무 쪼지 말고. 그 무정자증인지 뭔지도 나중에 한번 치료받아보고. 그래, 걱정해줘서 고맙다. 영, 불임은 아니라고 하니까 뭐 별 문제는 없을 거야. 나중에라도 또 이런 일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해주고. 혼자서 이런 거 해결하기 힘들 때 많잖아. 알았어. 수고했고 나중에 또 그럼 부부 동반으로 언제 한번 날 잡자. 정은 씨가 해주는 요리 먹고 싶네.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던 저는 장난이었다는 말로 치부할 수 없을 감춰진 무언가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철의 말대로 아내가 장난이었다고 하는 말에 실망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하는 연기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열었고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죠. 무정자증이라고 해도 임신 확률은 있다고 했어. 이 아이, 네 아이 절대로 아니야. 반드시 나와서 기를 거야. 무정자증이라잖아. 무정자증. 무슨 말인지 몰라? 네가 제발 마지막 한 번만 만나달라고 매달렸던 날, 부부 동반 모임 날 몰래 찾아와서 한 번만 맺어지고 싶다고 했었던 날, 그날에 생긴 너랑 내 아이라고. 네가 말만 안 하면 모를 거야. 아무도 이거 몰라. 절대로 모를 거라고. 결혼 전에도 나 충분히 괴롭혔잖아. 너 진짜 지긋지긋한 사람인 거 알지? 이제 또 이걸로 내 인생 발목 잡으려고 구는 거야? 정은 씨랑 결혼하고 너 행복한 건 알고 있어. 그래도 우리 알고 지낸 기간이 있었는데 내 고백 거절하고 앞으로 보지 말자면서 괴롭게 했던 건 너야. 난 너가 고백 거절했어도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다고 했었는데. 지금 네가 하는 짓거리들을 봐. 친구로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으면 내가 안 걷어찼겠지. 그리고 네 남편 주호, 내 절친. 걔랑 결혼하고 일부러 부부 동반이니 뭐니 어떻게든 내 앞에 모습 드러냈었잖아. 너 짝사랑하는 거 알고 주호 이용해 먹은 거 미안하지도 않아? 나도 미안해.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남편 좋아하게 됐다고. 처음에는 너 어떻게든 돌아보게 하려고 이용했었던 거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그런 여자가 주호랑 헤어지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협박은 왜 했어? 그것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집착할 건데? 몰라.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남편이 너무 좋은데 자꾸 볼 때마다 내 마음 안 받아준 너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미칠 것 같은데 나보고 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됐으니까 주호한테는 내가 시킨 대로만 말해. 장난쳤던 거고 이거 다 무효야. 임신한 일 자체가 없는 거라고. 알겠어? 내 행복한 가정 박살내면 너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행여 정훈이 귀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알아. 알겠어? 5년차의 결혼 기념일을 앞두고 저는 저의 절친과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었다는 배신감과 허탈감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지만 당한 만큼 꼭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화 내용을 제게 전송하고 불륜의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기 어려운 일인데 둘은 금단의 사랑에 빠져들기라도 했는지 다툰 날 이후로도 끊임없이 몰래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정황 또한 발견할 수 있었죠.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해 변호사를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복수의 날이 다가왔죠. 여보, 결혼 5주년 축하해. 그간 나 같은 거랑 같이 산다고 많이 힘들었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야말로 당신 같은 사람 선택한 거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에이, 늘 도도하시던 분이 오늘따라 겸손하시네. 평소처럼해, 평소처럼. 자기 나 같은 여자 만나서 참 복받은 줄이나 알아. 당연히 선물도 센스 있는 걸로 잘 준비했겠지? 그럼. 얼마 전에 임신 가지고 장난쳤던 게 많이 충격적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나름 신경을 썼지. 여기 이혼 서류. 뭐? 이혼 서류? 아, 당신 진짜 썰렁하다. 어떻게 신성한 결혼 가지고 장난을 쳐. 당신이 한 장난이랑은 뭐가 다른데? 뭐야, 설마 지금 당신 그거 아직도 맘에 담아두고 있는 거야? 내가 화 풀라고 하니까 알겠다며. 화 풀겠다며. 지금 당신 정말로 화난 거 맞아? 말투를 보면 꼭 화내는 사람 같네. 당연히 화나지.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혼하겠다 뭐다 이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 부탁하겠는데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한테 좀 진실될 수 없냐? 나 다 알고 있거든. 너가 진짜로 임신한 거며 그게 내 아이 아니라 영철이 아이인 거. 당신이 영철이 만나러 갔던 날 몰래 따라가서 사정 다 들었어. 여보, 지금 뭐라고 나 오해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거 아니야. 내가 다 설명을 할게. 설명 들으면 당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뭐라고 설명하건 더 듣고 싶지도 않고 난 이미 이혼 마음 굳혔어. 차라리 더 늦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다 싶다. 왜 이래 정말. 나 이 가을이야. 당신이 처음 봤을 때부터 내내 짝사랑했던 이 가을이라고. 남의 자식 베고 내 아이라고 한 것부터 관심 끌려고 내 인생 이용한 것까지 내가 짝사랑했던 도도하고 자신감 넘치던 여자 이 가을은 애초부터 없었어.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여보, 정말 이럴 거야? 이혼하면 당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제발 이러지 말자. 양가 부모님 생각을 해서라도 참아줘, 제발. 이거 다 드러나면 나 인생 망한다고. 영철이 생각도 해야지. 내 인생은 이미 망해 있는데 니들 인생 걱정해주게 생겼니? 그만 헛소리하고 이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주라. 여보, 결국 저는 아내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친구 영철이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제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제가 이혼당할까봐 걱정돼서 도운 것이라는 뻔뻔한 변명을 하며 용서를 구하는 걸 보니 속이 아주 뒤집어지더군요. 현재는 아내와 저의 양가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아내는 친정에 피신을 가게 됐고 영철이의 가정 또한 파탄에 이르렀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미 밑바닥에 자리한 저로서는 그들의 추락을 지켜보며 즐길 일만 남은 상태네요.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그들의 죗값을 치르기에는 한참 모자라다 생각하니 절대 소송을 취하할 마음이 없습니다. 힘든 싸움을 앞두고 있는 제게 응원과 격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평소 유튜브 사연을 잘 챙겨보는 프리랜서 번역가이자 경영 수업을 받으며 지내고 있는 31살 여성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달콤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 사실 얼마 전에 오래 뒷바라지하며 연애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었지만
남자친구의 외도로 파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미래를 약속한 사이였지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람도 변하는 시기가 있나 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기막힌 파혼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네요. 자기야, 나 다음 주에 면접 보러 가는데 너무 떨린다. 나 잘할 수 있겠지? 그럼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말고 늘 연습하던 대로만 하면 될 거야. 내가 항상 응원할게. 역시 우리 자기밖에 없어.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해준 거. 내가 취직하면 다 갚으면서 살게. 어디 가서 자기 같은 여자 못 만날 것 같아. 어디서 이런 복덩이 같은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낯간지럽게 그게 무슨 말이야. 당연히 내가 도울 수 있는 여유가 되니까 도와주는 거지. 이게 다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 그러니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면접에만 신경 써.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하던 대기업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기 만나서 이렇게 꿈을 이루게 되네. 나도 이번엔 왠지 합격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나랑 가치관이 맞는 회사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아무튼 이래저래 고마워 자기야. 그래,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 그나저나 지난번에 면접 때 입을 정장이랑 구두 챙겨놨지? 내가 사준 시계도 차고 가고 깔끔하게 준비 잘해서 가. 걱정 마 자기야. 안 그래도 세탁소에 내일 찾으러 가. 내가 면접 보고 나서 연락할게. 잘 자. 남자친구는 집안의 등살에 못 이겨 대학을 다녔고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마케팅 영업을 하는 회사에 거의 반강제적으로 입사했어요. 요리학원에서 남자친구를 만났고 유일한 동갑내기인데다 성격도 서로 잘 맞아서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20대 중반부터 만났으니까 거진 5년 이상 연애를 했는데요. 평소 자동차를 좋아했던 남자친구는 그 분야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모든 지원이 끊긴 채 어렵사리 이직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만났고 저는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뒷바라지를 자처하게 되었답니다. 너 이번 공채에도 지원 안 했더구나.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거냐? 내 유일한 자식이 넌데 내 뒤를 이을 생각이 아니면 그 놈의 통역인지 번역인지 그것만 하고 살 거야. 아버지, 살면서 내가 아버지 뜻 거역한 적 있어요? 어려서 시키는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성인인데도 왜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사냐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게 냅두면 안 돼요?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널 얼마나 생각하는지 잘 알지 않니? 네 엄마 그렇게 되고 나서 누구보다 잘난 자식으로 키우려고 부단히 노력한 거 모르냐? 남들은 갖지도 못하는 부와 명예를 주겠다는데 너는 왜 거절을 하는 거야? 또 그 레파토리세요? 이제는 그만하실 때도 된 것 같은데요. 할 말 없으시면 다음에 연락하세요. 너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혹시 지난번에 만나던 그 기생 오라비같이 생긴 자식 아직도 만나는 거냐? 내가 그때 그렇게 헤어지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좋은 집안 자제들 냅두고 왜 그런 보잘것없는 사람을 만나? 딱 봐도 모자라 보이더구만. 아버지, 사람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제가 좋아서 만나는 건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되냐고요.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잖냐? 왜 이 애비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아무튼 회의 들어가 봐야 하니까 다음에 연락하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거 알고 있지? 잘 생각해봐라. 낙하산으로 오라는 것도 아니고 밑에서부터 경험 쌓으라는 건데 왜 말을 안 듣는 건지 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이름을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기업의 무남동녀 외동딸이에요. 어려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는데 부족함 없이 키워주신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욕심이 과하셨고 정말 제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면서 산다는 건 지옥에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일이었죠. 아버지는 유학 생활이 끝나는 대로 경영 수업을 받길 원하셨지만 저는 번역가의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가족 없이 저 홀로 지내느라 마음 붙일 곳도 없었는데 힘든 시기에 남편을 만나 마음의 위안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고
미래를 약속한 사이가 된 거랍니다. 자기야, 나 오늘 면접 느낌이 되게 좋아. 이번에 유독 그러네. 이게 다 자기가 면접 잘 보라고 사준 정장 때문인가 봐.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서 망했나 싶었는데 단정해 보인다고 한마디 하더라고. 내가 눈에 띄었는지 한참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느낌이 너무 좋은 거 있지? 어머,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네? 내가 일이 있어서 같이 못 있어줘서 좀 그런데 어쩜 이렇게 정장이 잘 어울릴 수가 있는 거지? 다 모델이 좋은 탓이지 뭐. 그나저나 자기야, 여기 생각보다 처우가 너무 좋다. 역시 대기업은 대기업인가 봐. 정말 상상 그 이상이라니까. 뭐 있어? 아니, 정직원으로 근무하면 상여금에 명절 휴가비에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것도 많아 보이고 일단 월급이 500 넘는다는데 우리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그치? 그럼 500이면 적은 돈은 아니지. 그래도 좋아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게. 나도 무척이나 기대된다. 자기야, 나 방금 문자 받았는데 이거 봐봐. 나 최종 합격이래. 어머, 진짜 붙었네. 그동안 우리 자기 고생한 거 생각하면 눈물 난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꽃길만 걷자. 거봐, 내가 이번에는 느낌 좋다고 했지? 이제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호강시켜줄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동안 나 뒷바라지 해준 거 다 갚을게. 이게 다 지연이 너 덕분이야. 그렇게 남자친구는 원하던 회사에 최종 합격을 하게 되었고 행복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남자친구를 뒷바라지 해준 보람을 이렇게 느끼니 정말 세상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근무를 시작하고 나서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어쩐지 서로 소원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신입사원이고 일도 배우고 여러모로 바쁜가 보다 싶었죠. 저는 프리랜서라 상대적으로 시간도 여유로운 편이어서 제가 너무 조급해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할 때면 매번 바쁘다, 회의 중이라며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야, 요즘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아니, 회사 일이 워낙 바빠야지 취직했다고 다가 아니잖아. 나도 업무 적응해야 하고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하고 이래저래 바쁘단 말이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까지 이렇게 보채면 나 힘들어. 아, 미안. 나는 그냥 자기가 보고 싶어서 그랬지. 맞다. 그나저나 우리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누나한테 얘기했더니 좀 더 자리 잡고 안정되면 인사하러 오는 게 어떠냐고 그러던데. 이참에 우리 누나랑 먼저 친해져 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 그럼 나야 좋지. 요즘 시댁 어렵다고들 하는데 난 다 잘 지내고 싶거든. 번호 주면 내가 먼저 연락해 볼까? 그러지 말고 내가 단톡방 만들어 볼게. 기다려봐. 누나, 서로 통화는 나중에 하고 단톡방 만들었으니까 인사들 나눠. 언니 안녕하세요. 저 상혁 씨랑 교제 중인 황지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혁이 뒷바라지 해줬다던 여자? 네가 걔구나? 너 우리 상혁이랑 결혼할 거라며? 너 직업이 뭐야? 내가 윗사람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지? 반말한다고 기분 나빠하면 안 돼. 그럼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조만간 상혁 씨랑 얘기해서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러던가 그럼 나중에 봐. 남자친구는 자기도 회사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결혼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저에게 예비 신우를 소개시켜줬어요. 이제 입사한 지 반년도 되지 않은 신입이라 당장 무엇을 하기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미 몇 년 동안 뒷바라지 해온 경력이 있는데 앞으로라도 못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예비 신우와 연락처도 교환하고 저는 저대로 일을 하며 바쁜 매일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우라는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연락 와서는 미리 시댁에 잘 보여야 한다며 훈수를 두기 시작했어요. 간혹 부담스럽기도 하고 과도한 요구가 아닌가 싶었지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고 말았죠. 옳게. 아직 상혁이가 업무 적응 중이라 따로 인사 못 왔는데 굳이 상혁이랑 같이 인사하러 와야 해? 어차피 둘이 사귀는 거 알리러 오는 건데 네가 먼저 인사 오는 건 어때? 네? 아무리 그래도 저 혼자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뭐가 부담스러워. 어차피 한 가족 될 사이인데. 그리고 너 프리랜서로 일한다며? 엄마한테 말했더니 화내시더라고. 상혁이는 버젓이 대기업 다니는데 너는 하는 일이 고작 그거냐고 하셨거든. 내가 알아서 잘 커버 쳐놨으니까 미리 점수 딴다 생각해. 네? 제가 인사드리고 말씀드려도 될 일을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혁 씨한테 따로 연락해보는 게 낫지 않아요? 참, 여러 번 말하게 하네. 기회를 만들어줘도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 집 제사 있거든? 그렇게 무거운 자리 아니니까 부담 갖지 않아도 되고 식구도 많지 않으니까. 저 음식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괜찮을까요? 이참에 와서 눈도장도 찍고 인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점수도 따고 말야. 그럼 오는 줄 알고 있을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일단 알겠어요. 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죠. 상혁 씨한테 연락해두고 갈게요. 상혁이 아마 바빠서 연락 안 될 거야. 나도 잘 못하고 있거든. 암튼 오는 걸로 알고 있을게. 그리고 이건 일종의 테스트라고 생각해. 사진 보고 목록에 있는 거 사오면 돼. 당연히 2일 전에 장 봐야 하는 거 알지? 네? 이걸 다요? 엄청 많네요. 이걸 다 사야 해요? 뭐가 많아. 보통 하는 집에 반도 안 되는 거야. 아직 살림을 안 해봐서 그런데 이거 막상 만들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럼 장 보기 전에 연락 한 번 더 줄 테니까 참고해. 다소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점수 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놈의 사랑이 뭔지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고 저는 바보같이 그들의 말에 노란한 거였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도저히 연락이 닿질 않았습니다. 툭하면 회의한다, 출장 중이다, 외근이다 라고 문자라고 답변이 올 뿐 그 어떤 연락도 없었죠. 점점 서운해지려던 찰나 정신없이 남자친구 집에 가서 제사를 도왔습니다. 사람이 얼마 없다고 했는데 15명 정도 되는 친인척들이 모두 모였고 저는 처음 뵙는 자리라 애써 표정 관리에 힘썼죠. 다행히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좋게 봐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죠. 야야, 이거 너 남친 아니야? 응? 이게 뭔데? 헐, 너 이거 뭐야? 어디야 지금? 나 여기 양평으로 사진 찍으러 나왔는데 네 남친이랑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서 혹시나 하고 사진 보낸 거야. 맞지? 네 남친 맞지? 그런데 저 여자 누구야? 언니도 아닌데. 야, 너 네 남자친구 간수 좀 잘해. 저거 누가 봐도 연인이잖냐. 너랑 만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 그때 자리 잡고 결혼한다 어쩐다 했었잖아.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두 사람 보통 사이 아닌가 보던데? 아까 전화로 예물 이런 거 얘기하던데? 뭐? 그럴 리가 없어. 나 얼마 전에 저 사람 집에 가서 제사도 도와드리고 왔는데? 상혁 씨가 워낙 바빠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랬는데. 야, 이 호구야. 너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딱 보니까 너랑 저 여자랑 잰 거구만. 그 집에서. 너 더 이상 호구 잡히지 말고 잘 알아보고 헤어지던지 해. 사실 남자친구가 입사한 회사는 제 아버지 회사였어요. 남자친구가 혹시라도 제 집안 배경에 대해서 알면 거부감이 들어할까봐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연락도 뜸하고 저를 피했던 이유가 바람을 피고 있어서였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시켜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보니 역시나 바람을 피는 게 맞았고요.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야, 김상혁.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개고생한지 모르지. 다짜고짜 연락해서 이게 무슨 경우야? 뭐 때문에 그러는데? 이걸 보고도 시침이 뗄 거야. 너 언제부터 바람 피운 거야? 이러느라 내 연락 피하고 그런 거냐고. 내가 너희 집 가서 제사까지 도와줬는데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 있어? 너 내 뒷조사했어? 너 이런 애였어? 내가 너 이런 집착 때문에 진작에 끊어내려 했는데.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할게.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결혼할 거고 회사도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까 내년 봄에 식 올릴 거야. 솔직히 대기업 다니는 내 수준에 프리랜서로 언제 돈 끊길지 모르는 너랑 사는 게 말이나 되냐? 뭐?
너 지금 그게 나한테 할 말이야? 내가 언제 너한테 부족한 게 군 게 있어?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아껴가면서 너 다 해줬어. 그새 잊은 거야? 이 파렴치 하나. 내가 너 그 구질구질한 모습이 싫은 거야. 난 고급진 인생을 살 거라고. 이런 대기업 다니는 남자 만나는 거 쉽지 않은데 넌 네 발로 복 걷어찬 거니까 그만 꺼져. 야, 그런데 기업에서 너 같은 인재 못 걸러낸 게 정말 문제가 많네. 너 그 회사 어떤 회사인지나 알고 말하는 거야? 알지? 너 따위는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대 기업이라고. 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는데 이왕 이렇게 더럽게 헤어지는 거 다 말해줄게. 내가 너 자존심 상할까봐 말 안 한 거였어. 그 회사 우리 아버지 거야. 나는 번역가 일이 좋아서 하고 있는 거고 경영 수업 받으라고 난리신데. 내가 너한테 이런 변명 따위나 하고 있을 게 아닌데.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너 그렇게 나 붙잡고 싶어? 참 애쓴다 애써. 저는 아버지에게 연락해서 경영 수업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번역가인 제 일은 프리랜서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회사를 이끌어갈 자신은 없지만 그동안 제가 희생한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너 이거 진짜야? 네가 우리 부서 본부장으로 온다는 게 사실이냐고? 왜? 거짓말 같니? 우리 아빠가 이 회사 오너야. 나 그렇게 뻥 차버릴 때 있던 자신감 어디 갔니?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꺼져라. 회사에서 만나면 깍듯하게 대하고 잘리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야? 그러지 말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응? 됐거든요? 꺼져줄래? 네 덕분에 내 주제를 아주 잘 알게 됐거든. 정말 고마워. 어렵게 취직한 회사 잘리지 말고 잘 다녀야지. 그 뒤로 저는 번역가로도 활동하며 경영 수업을 열심히 받고 있어요. 어이없고 기막힌 이유로 파혼했지만 파혼하면서 인생의 교훈 하나는 얻었네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 것,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필요는 없다는 것.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우가 있으시면 많은 공감이 되실 텐데요. 솔직히 아직도 싱숭생숭하긴 합니다. 많은 공감이 되셨길 바라며 응원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로 현재 남편과 출산을 앞두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임신을 하지 못해 시부모님의 눈치가 보이던 중 동서까지도 이를 빈정대는 말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얼마 전 그런 동서에게 통쾌하게 한 방 날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저를 무시하고 지 잘난 맛에 살던 동서가 울며불며 매달리게 만든 사연이에요. 당신 오늘도 재수 씨랑 한바탕 할 거 아니지? 둘이 붙어 있는 거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다 조마조마해서 그래. 나 알잖아. 먼저 건들지만 않으면 가만히 있는 성격인 거. 매일 동서가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건데 왜 나한테 이래? 동서한테 가서 따져. 애 하나 있다고 나한테 괜히 훈수 두고 잘난 척하지 말라고. 어휴, 이 사람 또 이런다. 재수 씨한테는 형섭이가 안 그래도 단단히 주의 전화 뗐어. 그러니까 당신도 날 세우지 말고 이번 명절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자. 응? 어머님, 아버님도 참 너무하셔. 명색이 내가 맏며느리인데 맨날 동서 편만 들고. 애들 보는 데서 엄마 혼나고 있으면 애들 기분이 어떻겠냐니. 그럼 애 못 낳고 어린 동서한테 비아냥 당하는 나는? 나는 애 안 가져도 되고 당신이랑 둘이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야. 괜히 이런 문제에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그러지 말자. 그냥 허허 웃으면서 넘기라고. 그럼 동서도 재미없어서 안 그러지. 처음부터 그랬으면 모를까 지금 와서 그런들 의미가 있겠어? 그거 야가 빠져선 내가 허허거리면 억지로 참는 줄 알고 오히려 더 놀려대기나 하지. 하여튼 당신 이번에는 줄 잘 서. 또 재수씨 말도 맞는데 어쩌니 하면서 괜히 중재한답시고 나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하여튼 재수 씨나 당신이나 왜 교사라는 사람들이 이러는지 모르겠네. 자꾸 같은 교사 취급할래? 동서 같은 사람이랑 동일 선상에 두면 나 기분 나빠. 당신은 초등학교 교사고 재수 씨는 유치원 교사잖아. 동서는 유아교육학과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 강의 듣고 보육교사 딴 거라고.
나는 정식으로 학교 나와서 제대로 배운 교사고 이런 얘기하면 사람 차별하는 것 같아서 말을 안 하는데 당신은 제대로 알아야지. 애들 잠 못 자면 분유에 수면제 타먹이는 게 직방이라는 어린이집 교사랑 나 자꾸 동급으로 두지 말라고. 알겠으니까 일단 진정 좀 하자. 명절 때라든가 가족 행사 때마다 마주치게 되는 동서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싹싹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조금 친해졌다 싶으니 말을 놓으려 들더군요. 그래서 제가 연장자고 가족들 보는 눈도 있으니 그러지 말라고 한 번 타일은 뒤부터는 저를 원수 보듯 잡아먹으려 들어대는 정신나간 여자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이번 명절 때도 얼굴 비추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동서가 내 걱정해서 하는 말 같지는 않고 또 뭘로 비꼬려고? 비꼬다뇨. 그냥 서먹하니까 농담으로 분위기 풀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눈치 보면서도 꼬박꼬박 참여하시는 게 안쓰럽기도 하고요. 동서한테 솔직하게 물어보자. 우리 알고 지낸 지도 이제 2년이나 됐어. 대체 왜 날 보면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건데? 설마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던 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 그런 거야? 제가 그렇게 옹졸한 사람이에요? 형님 절 너무 낮게 본다. 그렇게 옹졸하지 않은 사람이 그럼 왜 누가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시비를 걸어대? 말 사이사이 반말 집어넣으면서 대놓고 긁어대는 거 남들도 다 알아. 시부모님이 저한테 유치원 교사 일 많이 힘드냐고 물었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할만하다고 하니까 형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유치원 교사랑 보육 교사는 엄밀히 말해 다른 거라면서 굳이 그걸 짚으셨잖아요. 두 개 같은 걸로 알고 다른 데서도 자랑하시고 다니시기에 내가 짚은 거야. 괜히 시부모님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 엄밀히 따지면 다른 건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대답하면 되는 건데 왜 형님이 굳이 나서시냐고. 동서가 처음 물어봤을 때 제대로 그럼 대답을 하지 그랬어. 보육교사라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 이거 보세요. 형님이 이러니까 저도 자꾸 형님 애 가지는 문제로 참견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반성 절대 못하실 것 같은데 계속 그럼 이런 관계로 지내죠. 동서 마음이 그 문제로 상했었다면야 미안해. 하지만 동서 마음보다는 어머님 아버님이 다른 데에서 거짓말하는 사람 될까봐 걱정해서 그런 거야. 지금 사과하시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보육교사랑 유치원 교사를 착각했다고 하면 되지 왜 거짓말이라고 표현한대? 설마 보육교사가 유치원 교사보다 따기 쉬우니까 급으로도 차이 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치원 교사가 더 따기 어려운 건 사실이잖아. 실제로 동서 온라인 강의로 수월하게 보육교사 취득한 것도 맞고. 현장에서 뛰면서 저는 전문성 다른 교사들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지금 미안하다면서 계속 은연중에 저 무시하고 낮게 깔아보잖아. 이거 정말 짜증나는 거 알죠? 알았어. 내가 표현에는 더 주의할게. 미안. 아니요. 형님이라는 사람은 앞으로도 계속 저 무시할 게 틀림없어요. 근본부터가 이미 제가 하는 일에 차별의식 갖고 있는 거니까. 사과해도 이제 별 와닿지도 않네. 그럼 뭐 어쩌라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겠다고? 형님이 마음 깊이 뉘우치고 반성할 때까지 저는 이렇게 살려고요. 보육교사라는 걸로 차별하고 사람 무시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하나? 애 못 낳고 늙은 걸로 공격하는 수밖에요. 동서 정말로 계속 이럴 거야? 형님이야 말로 애 못 낳고 늙으신 주제에 계속 이러실 거예요? 저 나름은 동서와 화해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저희 두 사람의 관계는 늘 최악인 채 평행선을 그릴 뿐이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난 뒤 동서는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연령대의 고아들이 있는 육아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보, 당신이 동서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동서한테 가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당신한테 직접 말하겠다고 하는 거 말려서 내가 대신 전하는 거야. 동서가 이번에 보육원인가 그 육아원인가 취직한 거 당신이 하도 직업 가지고 스트레스 줘서 아닌가 생각하고 계셔. 그래서? 동서가 그쪽에 취직한 거 가지고 뭐 나보고 사과라도 하라고?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이유나 알아보라는 거지. 동생이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쪽 일에 관심이 생겼다고 한다잖아.
어린이집 할 때보다 더 수입도 박하고 일도 힘든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거든. 그냥 관심이 생겼나 보다 하면 되지. 뭐 또 관심을 가지고 그래. 걔 관종이라서 이렇게 관심 가지면 더 오버하는 거 몰라? 몰라. 하여튼 나는 엄마 아빠 당신한테 잔소리 퍼부으려는 거 잘 중재했다. 이야기는 전했으니까 나중에 괜히 내 핑계대기 없기다. 어이구, 이걸 남편이라고. 알았어. 내가 물어보면 되잖아. 말은 물어보겠다고 했지만 동서의 독설과 조롱으로 더는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던 저였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하는지 아닌지 구경부터 해보고 판단을 해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동서가 일하는 곳에 육아원을 알아내 남편과 함께 아이들의 선물들을 잔뜩 챙겨 방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동서가 일하는 모습을 보던 중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서 말이야. 혹시 우리가 모르는 친척이나 혈연 관계 있는 거 아니지? 요즘 잠잠한가 싶더니 또 한판 하려는 거야? 왜 무섭게 그런 걸 묻고 그래? 아니, 왠지 동서이라는 어린이집에 동서랑 똑 닮은 남매가 보이길래 말이야. 근데 동서가 걔들만 엄청 챙겨주는 것 같아서. 또 소설 쓴다. 소설을 써. 재수 씨 어린이집 교사했었던 사람이잖아. 애들한테 상냥한 게 당연한 건데 그게 뭐 문제라고. 생각해봐. 동서는 지 애도 징징거리는 거 짜증난다고 분유에 수면제 타서 먹이겠다고 하는 몰상식한 사람이야. 내가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농담이니 뭐니 둘러대긴 했어도 분명 그거 진짜거든?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늘처럼 세상 애틋하고 지 새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잘 대해주는 게 말이나 되냐고. 원래 지 자식일수록 더 엄격한 편이라잖아. 나는 아직 부모가 안 되어봐서 무슨 심리인 줄은 모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내가 이러는 게 아니야. 몰래 일하는 거 지켜봤는데 다른 애들한테는 상냥한 척 굴긴 해도 띠꺼운 티를 팍팍 내고 그런다니까? 이거 당신이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이상하지 않아? 별걸 다 이상해한다. 그냥 동서가 차별하는 사람인가 보지. 아니야, 이거 분명 뭔가가 있어. 틀림없어. 동서, 뭐 하나 물어볼 거 있는데 말이야. 육아원에 있는 애들 입양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임신 말고 입양하시게? 이렇게 갑자기? 아이도 잘 안 들어서는 것 같고 이대로는 노년 쓸쓸하게 지내겠다 싶어서. 동서 일하는 곳에 보니까 이쁘고 착한 애들 많아 보이던데 하나둘 정도 기를까 싶어. 하기사, 형님, 지금도 임신 안 돼서 애 못 낳고 계신데 더 늙기 전에 입양도 괜찮겠다 싶네요. 말을 해도 참 싸가지 없이 하네. 여튼 입양 절차 동서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상황이거든. 애들은 오늘 하온이랑 라온이랬나? 걔들 남매가 괜찮은 것 같아. 하온이 라온이요? 왜 걔들로 생각하는데요? 뭐 그런 일이 이유가 있나? 그냥 느낌이 괜찮아서? 형님,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있는 애들 사랑 굶주린 애들이에요. 무슨 쇼핑하듯이 골랐다가 느낌 별로네 하고 반품되는 물건 아니라고. 알아. 나도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건데 표현이 그렇다 뿐이지 한번 결정한 이상 어떤 일 있어도 애 버리는 일은 없을 거야. 그리고 라온이 하온이 친모 호적 등록도 안 된 애들이에요. 입양 불가능한 애들이니까 괜히 운 띄우면서 애들한테 헛된 희망 주지 마세요. 알겠어요? 나야 뭐 이쪽 이름 모르니까 동서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원래도 그랬지만 동서 오늘 참 까칠하다? 남들이 보면 하온이 라온이 친모라도 되는 줄 알겠어?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미친 소리도 작작해야 받아주지. 농담한 걸 가지고 왜 이래, 동서. 평소에 나한테 이런 식으로 자주 장난쳤잖아. 내가 정색하면 분위기 풀려고 했다느니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장난을 칠 게 따로 있지. 애들 인생 걸린 문제 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건 사람 기본적인 인성 문제라고. 알겠어요? 평소보다 더욱 발끈하는 동서를 보니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어갔습니다. 다만 확정적인 증거는 없었던지라 동서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저는 흥신소 직원을 고용해 조사를 하도록 부탁했죠. 동서의 감춘 비밀이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입양 얘기를 꺼낸 뒤로 동서의 폐악질은 더더욱 심해졌습니다. 형님이 입양이며 애들 문제로 걱정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는데
나이 들어서 애 가지면 기형아 확률도 점점 높아진대요. 괜히 정가 집안에 하자 있는 애 만들지 말고 그냥 임신 포기하시면 안 될까요? 동서 갑자기 왜 이래? 낮술 먹었어? 아니요. 나 술 안 먹었고 정신 말짱해요. 아, 쬐끔은 했다. 근데 술 살짝 먹기는 했는데 형님이 걱정돼서 이러는 거 아시죠? 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 후회하면 안 되잖아. 뭐 그런 좋은 마음에 이러는 거예요. 설마 제 표현이 조금 거칠었다고 오해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시부모님들도 제 상황 들으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데 괜히 이르지 마시고. 언제까지 주변 사람들 방패 삼아서 나 물어뜯을 생각이야? 동서 이러다가 나중에 정말 후회할 일 생기면 그땐 나도 모른다? 어머머, 형님 협박 들으니까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다. 근데 어쩌죠, 형님? 저는 형님 도와드리는 게 제 삶의 낙인데요. 우리가 다소 갈등이 있었어도 어려울 때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잖아요. 혹시 내가 입양 얘기하면서 하온일 라온이 언급했다고 이러는 거야? 동서 정말 뭐 찔리는 거라도 있나 보다? 아주 공격해달라고 발악을 하시네요. 이렇게 음해를 계속하시니 저도 이걸 그만 못 두는 거예요. 남은 평생 애 가지려고 계속 고생하실 것 같은데 제가 쭉 조언해드릴게요. 동서만 믿으세요. 아자아자. 맡겨둔 흥신소에서는 별다른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동서의 시달림을 견디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잘못 짚었던 건가,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명절을 이틀 앞두고서야 흥신소로부터 서류를 하나 받을 수 있었죠. 동서의 추악한 과거가 담긴 서류였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믿기지 않을 내용들 뿐이었죠. 형님, 곧 명절인데 어떻게 제가 또 형님 속 긁어놓을지 미리 말씀드릴까요? 동서 그만해. 입양하겠다는 거 포기할 거니까. 난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이랑 내 새끼 낳는 거 시도해보려고. 아이고 형님, 다 늙어빠진 몸뚱으로 무슨 임신 같은 소리를 하고 앉았어요. 정 그렇게 간절하시면 제가 입던 팬티라도 드릴까요? 한 달 정도 입으면 임신할 수도 있잖아. 동서는 애 잘 낳아서 좋겠어. 그래서 결혼 전에 유부남 애를 둘이나 낳았나 봐? 형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유부남 애라뇨? 하온이 라온이 동서랑 너무 빼다 박았다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엄마 닮긴 했는데 아빠를 더 닮았더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되는 대로 아무 말이나 하면서 사람 모함하시는 거예요, 지금? 서방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애를 둘이나 가졌는데도 또 임신까지 하고. 근데 서방님 애랑은 어쩜 그렇게 바라보는 눈빛부터가 다른지 모르겠어. 하온이 라온이 대하는 모습 보기 전에는 동서한테 모성이라는 게 없는 줄 알았잖아.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친자식을 그렇게 호적도 없이 버린 거 보면 참 모정이라는 게 뭔가 싶어. 야, 너 지금 내가 하는 말 똑똑히 들어. 그거 너 까발리면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이 일 양가어른 분들이며 서방님까지 알게 되면 누가 큰일 날까? 유부남 건드려서 임신해놓고 또 애 가지고 그걸 유기까지 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너야. 애들 버릴 땐 못 잊어서 교사로 취직해서 애들 옆에 붙어있던 너라고.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애들이 알면 얼마나 상처 클지 생각해보세요. 저만 좋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애들을 생각하시라고요. 미안. 이걸 내버려두는 것도 다른 사람한테 못할 짓이다 싶어. 그래도 애들한테 어떻게 할지는 동서에게 맡길게. 형님,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렇게 빌잖아. 이 와중에도 반말 쓰는 거 보면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어쨌건 그동안 못난 형님 모시느라 고생 많았어. 남은 평생 나한테 잔소리하겠다고 해줬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거 못 이루게 됐네. 수고해. 야, 내가 미안하다고 하잖아. 이렇게 무릎 꿇고 빈다고. 저는 다가온 명절에 온 가족을 비롯한 일가 친척에게 이 모든 사실을 까발렸습니다. 참한 교사로 이쁨 받던 동서는 온갖 욕을 들어먹고 서방님께 이혼을 당하는 등 그간의 죗값을 제대로 치러야만 했죠. 저는 그간 쌓인 앙금이며 스트레스가 한 번에 해소될 정도로 속 시원한 결말을 맞이한 것도 모자라 그토록 바라던 임신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한 아이의 엄마가 되어 행복한 중에도 자신들의 친모도 모른 채 지내고 있는
하온이와 라온이가 불쌍하여 지금도 종종 방문을 해서 여러모로 챙겨주고 있어요. 패소하고 집안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났는지 직장에서 잘려 반폐인이 된 친모에 대해 알려주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아 가만히 지켜보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이 아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마음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한 명을 키우면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아직은 아들이 어려서 아빠의 부재를 못 느끼고 있지만 좀 더 크면 왜 자신은 아빠가 없는지 물어볼 때가 오겠죠. 아이 아빠가 했던 짓을 사실대로 얘기해줬다가는 아빠에 대한 혐오와 분노만 키우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아이에게는 거짓을 얘기해야 하겠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누군가에게는 솔직한 제 경험을 털어놓고 싶었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나 지금 집에 가는 중. 이 시간에? 지금 퇴근 시간도 아니잖아. 자기 어디 아파? 아픈 건 아니야.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맞춰봐. 자기도 깜짝 놀랄걸. 자기 혹시 승진했어? 그래서 특별 휴가 받은 거야? 땡. 힌트 줄게. 오늘 점심시간에 차장님이랑 멱살 잡고 싸웠지롱. 멱살을 잡고 싸웠다고? 자기 그럼 혹시 징계 받은 거야? 땡. 자기 남편이 그렇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심한 인간이야? 남자라면 자고로 한 방이 있어야지. 설마 아니지? 회사에 사표를 냈다거나 그런 건 아닐 거잖아. 딩동댕. 거지 같은 회사 탈출하고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자기 껴안고 뒹굴뒹굴 해야지. 진짜로 회사를 때려쳤다고? 내가 지금 임신 6개월인 걸 잊었어? 앞으로 우리 아기한테 돈 들어갈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면 어떡해? 내가 아무 생각도 없이 그만뒀겠냐. 플랜 B가 있으니까 행동으로 지른 거지. 그래? 정말 다행이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안이 뭔지 얘기 좀 해줘. 나 편의점 할 거야. 나도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폼나게 살아보자. 내가 회사 오다 가다 봐둔 장소가 있는데 거기 편의점이 끝장나게 장사가 잘 돼. 거기 인수받을 거야. 장사 잘 되는 곳 인수받으려면 돈이 적지 않게 들 텐데? 자기 그 정도로 나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던 거야? 장인어른이 해주시겠지. 우리 집 해주신 것도 죄송해 죽겠는데 편의점까지 해달라고? 너무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그 정도 재력 되시는데 뭘. 없는 돈 쓰게 만드는 게 문제지. 있는 돈 갖다 쓰는 게 뭐가 문제냐?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회사를 그만둘 거면 적어도 그만두기 전에 나나 아빠랑 상의를 했었어야지. 박 차장이 오늘따라 그렇게 재수없게 굴지 내가 알았냐? 마누라 잘 만나서 팔자 폈냐고 깐죽거리길래 나의 화려한 주먹으로 면상 한번 날려주고 시원하게 사표 쓰고 왔지. 자기 남편 멋있지? 뭐라 할 말이 없다. 자기도 중소기업 대리 부인보다는 편의점 사모님 소리가 더 듣기 좋을 거 아냐. 거기 장사 진짜 잘 된다니까. 장인어른도 겸사겸사 투자도 하고 좋지. 나 같은 사위 만나는 것도 복인데 장인어른이 말년복 터지셨네. 저희 아빠는 지방에서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음대를 졸업하고 딱히 비전 없이 아빠 돈으로 먹고 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술자리에서 건너 소개받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갑자기 제가 임신을 하게 되는 바람에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해맑은 게 장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대책 없이 일을 저지르는 무모한 성격이었습니다. 저의 출산을 앞두고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말을 듣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저희 아빠는 철없는 딸과 사위를 위해 편의점 운영 자금을 도와주셨지만 저는 너무 미안해서 부모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와? 시옷 씻기고 재워야 하는데 자기가 안 와서 못하고 있잖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친구랑 낚시하러 왔는데. 낚시를 갔다고? 가게는 어쩌고? 알바 구했지. 새끈한 애로. 요즘엔 예쁜 애가 일도 잘한다면서. 우리 아빠 돈으로 편의점 시작할 때 분명히 죽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잖아.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평일 알바를 구하고 놀러 다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 기계 아니고 사람이거든. 회사 다닐 때는 휴가라도 있었지.
편의점 하니까 휴가도 없고 감옥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생각한 편의점 라이프는 이게 아니라고. 아무리 자기 생각이랑 달랐다고 하더라도 알바는 최소한으로 쓰고 자기 힘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미 평일 밤이랑 주말 알바까지 쓰고 있는데 평일 낮 알바까지 구하면 자기는 언제 일하려고 그래? 편의점 사장이 일하는 거 봤냐? 평일 낮에 노는 게 내 꿈이었어. 애 생각은 안 해? 그렇게 노는 게 꿈이면 차라리 집에서 애를 봐. 내가 편의점 나가서 일하게. 내 편의점에 발도 들이지 마. 너 같은 아줌마가 들어오면 오던 손님도 달아나. 그게 자기 아들 낳은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애 낳았으니까 아줌마 맞잖아. 우리 편의점 알바들 20대 초반 대학생으로만 뽑았거든. 네가 와서 일하면 노땅 느낌 나서 안 돼. 남편이 편의점이라도 성실하게 운영했으면 별 문제가 없었겠죠. 그런데 놀기 좋아하는 남편이 편의점이라고 제대로 운영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가게에 붙어 있으려고도 하지 않고 낚시, 골프, 캠핑 등 참으로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더군요. 갓 태어난 아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맨날 지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는 모습을 보며 이제는 잔소리하기에도 지겨워서 아예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저희는 무늬만 부부였지 이때부터 사실상 남남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너 어디야? 시우 열나서 며칠 동안 친정에서 돌본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어제 한 말인데 기억도 못해? 내 와이셔츠 어딨어? 갑자기 왜 와이셔츠를 찾아? 맨날 등산복만 입고 놀러 다녔으면서. 내가 편의점에서 일할 때 입는 와이셔츠 안 다려놨어? 너는 집구석에서 하는 일이 뭐냐? 입지도 않는 와이셔츠를 갑자기 찾으니까 그렇지. 요즘에 그거 입지도 않잖아. 됐어. 나가면서 백화점에서 사면 되지. 오늘 당장 집에 와서 와이셔츠 다려놔. 시우 아프다고 몇 번을 말해. 자기는 자기 일만 중요하고 아이는 안중에도 없어? 너 때문에 나 후줄근하게 입고 출근하게 생겼어. 너는 남편 혼자 나가서 돈 벌어오게 만들면서 내조도 안 하냐? 자기가 도대체 언제 나가서 일을 했어? 일은 알바생이 했지. 나 오늘부터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니까 그렇게 알고. 내가 입는 옷은 최고급으로 준비해놔. 편의점 사장 체면 떨어지게 하면 죽는다. 저는 남편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편의점 일에 집중을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이제 아이 생각해서 제발 정신 차리고 성실하게 살아주길 바랬습니다. 진주야, 나 오늘 네 남편이 운영하는 편의점 갔었거든? 마침 근처 지나가다가 물건 살 게 있어서 들어갔는데 딱 거기더라고. 아, 그래? 남편 만나서 인사했어? 안 그래도 가게 들어가니까 네 남편 있길래 인사하려고 했거든? 근데 인사할 분위기가 아니었어. 요즘 알바생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하다더니 험악한 분위기였어? 차라리 그런 거였으면 너한테 연락도 안 했지. 사장이 알바생 혼내고 있는 게 특별한 일도 아니고 험악한 게 아니라 완전히 그 반대였어. 알바생이랑 완전히 연애를 하고 있던데? 잘못 본 거 아니야? 너 우리 가게 위치 확실히 알고 있어? 편의점 위치도 확실히 알고 있고 네 남편 얼굴을 내가 모를 리가 없잖아. 확실히 네 남편 맞아. 그런데 알바생이랑 연애를 한다고? 나도 정말 이런 말 하기가 남사스러운데 그래도 알려주긴 해야 할 것 같아서.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알바생이랑 손잡고 뽀뽀하고 알바생이 내 물건 계산해 주는데 걔 허리를 감싸고서는 좋아서 죽으려고 하더라. 말도 안 돼. 그 전까지는 가게도 제대로 안 나갔으면서 요즘에는 본인이 가게 챙겨야겠다고 가게도 잘 나갔던 게 그런 이유였다고? 아무리 아이 키우는 게 바쁘다지만 너도 한번 나가서 봐봐. 난 그래서 혹시나 너랑 이혼했나 했더니 그건 아니었나 보네. 알려줘서 고마워. 내가 알아볼게. 당장 편의점으로 쳐들어가서 남편 뺨을 때리고 반쯤 죽여놔야 할 테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생긴 무기력증과 우울증이 심해져 저는 그럴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 하면서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 쪽에서 저에게 먼저 연락이 오더군요. 당신이 우리 사장님 와이프예요? 우리 사장님 나랑 사귀는 거 알죠? 당신이 좀 물러나줘야겠어. 내 남편이랑 바람 핀다는 알바생이 너냐? 뭐야 이미 알고 있었네. 그런데 왜 이혼을 안 해주고 버텨? 짜증나게. 무슨 소리야. 남편은 나한테 이혼하자는 얘기 한 적도 없어.
니네가 하도 가게에서 연애질을 해대서 지인이 알려준 것뿐이지. 거짓말 하지 마. 울 오빠가 너랑 이혼하고 싶은데 네가 자꾸 이혼 안 해주고 버텨서 짜증난다고 여러 번 얘기했거든. 우리 부부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쪽이 끼어들 필요 없을 텐데.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 왜냐면 나 임신했거든. 나도 웬만하면 당신이 꺼져줄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 때문에라도 안 되겠어. 당신이 하루라도 빨리 꺼져줘. 임신을 했다고? 너 그게 진짜야? 너 몇 살인데 임신을 해? 20살 넘었으면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냐? 네가 우리 엄마야?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꼰대질이야. 오빠가 이러니까 널 싫어하지. 임신하면 대책이라고도 있고? 내 남편이 나랑 이혼하고 너랑 결혼하겠대? 오빠는 아직 내가 임신한 건 몰라. 바로 당신한테 연락하는 거야. 오늘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꺼져줘. 이제 그 편의점 사모님은 네가 아니라 나니까. 너 아직 그 인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어떤 말로 날 흔들어도 우리 사랑 안 변해. 너랑 한 결혼이 오빠 인생의 최대 실수랬어. 아들도 자기 아들 아닌 것 같다고 볼 때마다 낯설 때. 그니까 제발 둘 다 그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네. 뭐라고? 사진 봤더니 울 오빠 좋은 데서 살던데 그 집에 이제 내가 들어가 살아야겠어. 아기용품 안 쓰는 거 있으면 놓고 가. 이제 우리 아이가 쓸 거니까.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너 정말 이러는 거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 우리 오빠랑 우리 아이랑 떵떵거리면서 잘 살 자신 있거든. 너만 없어지면 돼. 그래, 잘 살아라. 차라리 잘 된 거 같다. 이제 나도 정신이 번쩍 드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었다고나 할까요? 남편과 도저히 같이 살 자신은 없고 그렇다고 이혼할 용기도 없었는데 상간녀가 임신했다고 저보고 나가라고 하니까 오히려 에너지가 샘솟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해서 저와 아기 짐을 간단하게 싸서 친정으로 피신했습니다. 자기야, 잘못했어. 알바생이 잠깐 미쳤었나 봐. 내가 다시는 자기한테 연락 못하게 할게. 제발 나한테 돌아와줘. 그게 다 사실이야? 알바생이 임신했다는 거. 몰라. 내 아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난 자기랑 이혼할 생각 없으니까 얼른 돌아와. 걔한테는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죽겠다며. 막상 나랑 이혼하려니까 내가 아까워 죽겠냐? 난 자기랑 이혼할 생각 없어. 걔가 나를 짝사랑해서 뇌속 망상으로 만들어낸 말이야. 당신이 원하면 당장 걔 자르고 가게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할게. 그럼 돌아올 거야? 자기 자식 임신한 여자애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잘해봐야 22살에서 23살 정도 된 거 같던데. 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한테 와이프랑 자식은 자기랑 시우뿐이야. 걔는 잠깐 오다 가다 부딪힌 돌멩이 같은 애라고. 아예 돌멩이에 맞아 죽지 그러냐. 너 같은 인간한테는 숨 쉬는 공기마저도 아까워. 하늘 같은 서방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시우 아빠 없이 키울 자신 있어. 딸도 아니고 아들을 너 혼자 키울 수 있냐고. 누가 들으면 여태까지는 내가 안 키운 줄 알겠네. 너 시우 기저귀 한번 갈아준 적 없잖아. 이혼 당할 처지에 놓이니까 갑자기 없던 부성애가 생기냐? 내가 시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낚시터 가서 맨날 시우 사진 보고 울었어. 미친 인간. 거기 가서 처울 거면 낚시를 가지 말았어야지. 하여튼 네가 하는 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앞뒤가 맞는 말이 하나도 없어. 나랑 이혼 안 할 거지? 나랑 평생 함께 할 거지? 그게 바람피고 다른 여자 임신시킨 사람이 할 소리냐? 이혼 서류에 곱게 도장 안 찍을 거면 소송할 거야. 남편은 끝까지 저랑 이혼하기 싫다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지 힘으로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저희 아빠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 노발대발하면서 사위한테 쓴 돈을 모두 받아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당연히 같은 생각이었고요. 우선은 이혼 소송을 진행해서 친권과 양육권을 뺏어오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했고 그 후에 그 인간에게 쓴 돈들을 모두 돌려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언니, 저예요. 오빠 애인. 아니다. 이제는 오빠 부인. 저희 어제 결혼했어요. 나랑 이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했다고? 아이한테 아빠가 있어야 하니까요.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는데 일단 혼인신고부터 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당당한 편의점 사모님이에요.
부럽죠? 내가? 너를 부러워한다고? 아니, 전혀. 나는 게을러 터지고 비전이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그런 인간한테서 벗어나게 해줘서 오히려 너한테 고마운 걸. 우리 오빠처럼 비전 있는 남자가 어딨어요. 그 젊은 나이에 서울 자리 좋은 곳에 편의점 하나 얻어두고 벌써부터 골프랑 낚시도 수준급, 어딜 나가도 다들 오빠한테 사장님 하면서 굽신거린다니까요. 그럼 저는 뭐겠어요. 젊고 예쁜 사모님이죠. 비록 나는 불행하게 이혼했지만 네가 그렇게 행복하다니 다행이고, 늦었지만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 이제야 말이 좀 통하네요. 이 집도 언니랑 오빠가 살던 신혼집이라면서요? 오빠 진짜 능력자. 이런 집은 또 어떻게 구했대. 아우, 나 너무 행복해. 이제 네가 정식 부인이라니까 너한테 말해야겠네. 네 남편한테 빨리 15억 갚으라고 전해줘. 뭐라고요? 15억? 편의점이랑 그 신혼집 있지. 그 인간이 구한 게 아니라 우리 아빠 돈으로 구한 거거든. 편의점은 곧 회수할 거고, 그 집도 그 인간이 하도 짐을 안 빼길래 잠시 방치해둔 건데 너까지 데려와서 살 줄은 정말 몰랐다. 하여튼 그 인간 대책 없는 건 알아줘야 해. 이 집이 오빠 집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빠가 자기 집이라고. 나는 몸만 들어와서 살면 된다고 했단 말야. 그 인간 입만 열면 거짓말인 거 몰랐니? 사실 그 인간이 가진 좋은 건 전부 내 친정에서 나온 거야. 그 자식 평생 바람피고 놀면서 우리 집 돈 뽑아먹으려는 생각이었나 본데, 너 때문에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한테 정말 고마워. 편의점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편의점 사모님이라고 주변에 얼마나 자랑했는데. 아직도 그 인간이 사장님 행세하고 다녀? 진짜 악질이네. 조만간 변호사 고용해서 내용 증명 보내고 우리 아빠가 낸 돈이라는 거 입증하고 걔 쫓아낼 거야. 안 돼. 내 편의점이란 말야.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도 안 알아보고 결혼부터 했겠지? 아유, 어떡하나.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했으면 그 인간한테서 도망가라고 알려줬을 텐데. 이제는 혼인신고까지 해버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네. 나 어떡해. 나랑 우리 아이 어떡하냐고. 뭘 어떡해. 남의 가정 박살내고 들어왔을 때는 그만한 책임을 져야지. 그 인간이랑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라. 나중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여자애가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고깃집 서빙 알바를 하면서 남편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은 옆에 있는 여자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놀고 먹는 건 마찬가지여서 사람 참 안 변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모님에게만 의지해 살아온 제 인생이 부끄러워 작은 피아노 학원을 차려 제가 스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 아이에게 엄마가 멋지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정말로 노력하고 있답니다. 주변 사람 등쳐먹으면서 사는 전 남편 같은 인간이 사라지니까 차라리 아이에게도 교육적으로 잘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혼하고 저처럼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